여러분 안녕. 우리가 경제신문을 읽을 때마다 가끔가다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 같지만 막상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르고 넘어가기엔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할 때 이 컨텐츠와 함께 해주세요. 경제신문을 쉽게 읽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국가 채무에 대한 기사를 함께 살펴볼게요.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 국가 채무가 약 120조가량 증가했어요. 나라 빚이 2020년에는 819조 2천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939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 같은 개인들은 빚이 생기면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되지만,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폐를 막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국가의 빚이 왜 생기냐, 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가져본 적 있으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번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세금을 내면, 그 월급을 받은 개인들은 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역시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국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사용을 하죠. 하지만 국가가 거둔 세금만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가계나 기업들이 힘들 때는 정부가 세금 혜택도 주고요. 오히려 정부가 지원금을 줘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때 국가는 그냥 무턱대고 화폐를 막 발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빚을 지고 경제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경제의 3대 주인공은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그 돈으로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고 할 텐데,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발행이 된 걸까요?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고요. 이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보면요, 여기에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죠.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거예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가 각각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겠죠. 정부는요, 안정적인 고용과 경기 부양을 주된 목표로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통화 가치를 유지해서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만드는데 주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빚이 있어도 한국은행은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마구마구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돈을 풀었다, 정부가 돈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화폐를 마구마구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화폐를 마구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정부가 돈을 푼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이유 없이 막 화폐를 찍어낸다는 뜻이 아니라요, 정부가 빚을 내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푼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는 돈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 채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가 발행하면 국채고요,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개인이 발행하면 사채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국가나 회사나 개인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만기가 되는 시점에 이자를 줄 테니까 이만큼 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게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의 종류 중에서 국가가 망할 일이 가장 적잖아요. 그래서 국채가 가장 안전한 채권이에요. 어쨌든 정부는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발행한 다음에 이 국채를 중앙은행에게 팝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그만큼 돈을 찍어내겠죠. 이때 정부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중앙은행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한 만큼 나라에 빚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풀고, 시중은행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냥 돈을 찍어내는 것과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찍어내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화폐를 찍어내버리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국채를 발행한 다음에 돈을 찍어내면 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고요, 오히려 정부가 돈이 필요한 만큼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지고 중앙은행에게 빌려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라에 빚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금 앞서서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에게 빚을 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국가의 채무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정부의 또 다른 빚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무역 적자가 날 때 대외 채무가 생깁니다. 한국의 수출 금액은 적은데 수입 금액이 많을 때 적자가 생기고 이게 대외 채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는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와 같이 기축통화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대외 채무가 생겼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화폐를 많이 찍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돈을 마구마구 찍어낼 수 없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자, 경제는 늘 수요와 공급이 기본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사실 화폐를 찍어내려면 그냥 무궁무진하게 찍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의 개수는 일정한데 그럼 상품의 수량에 비해서 돈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돈과 상품 사이에 수급 불균형이 생겼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마치 그 베네수엘라에서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수레로 돈 이만큼을 싣고 가듯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화폐를 발행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한국은행의 목표는 통화량을 조절시켜서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법 말고도 지급준비율을 조절하면서도 통화량을 조절시킬 수가 있어요.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에서 경제용어 3탄에서도 소개했던 경제용어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급 준비율이 7% 정도가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이 1,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에서 70%, 70만 원은 중앙은행에 무조건 적립을 해야 되고 나머지 930만 원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대출로 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급 준비율 기존 7%를 만약에 10%로 올리게 되면 시중은행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에 적립을 해야 되고요. 또 그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도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왜 돈을 마구마구 찍어낼 수 없는가에 대한 3가지 이유와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경제신문을 읽다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궁금증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